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2019년 7월 21일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동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만들다 보면은 여러가지 소식들을 넣게 되죠. 그런데 일단 제목만 딱 보시고 이 답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왕 들어오시는 거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정말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의견들이나 분석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하는데 주의를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제목을 만드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이죠. 좋은 정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제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옆집에서 노이즈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런 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 옆집 사람에게 0.0001비트 주면서 좀 조용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아깝네요.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 지금 보시면 1974불입니다. 한때 11,000불 이상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전달해드린 분석 중에 한 가지는, 지표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1850불대 이상을 넘어주면은 이 괜찮은 움직임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이 조시 레이저의 분석을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1850불 넘은 후에 11,000달러까지 찍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저항선은 방금 전에 좀 뚫기도 했었는데 1997불이고요. 주봉이 마감될 때 11,470 이상에서 마감이 되면은 이제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마감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가 올린 차트 분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이 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 CME 선물 갭이 이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11,60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높게는 그 이상 12,000불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조정이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좀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차트는 역 헤드앤숄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는 헤드앤숄더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헤드앤숄더 이 패턴을 확정 지으면서 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날뛸 수도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될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새로운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려주는 동시에 알트코인 가격들을 더 많이 올려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으로 더 많은 자금 유입,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 도미넌스는 떨어지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커지는 그런 아름다운 마법 동화 같은 이야기, 영화 같은 연출이 펼쳐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일기를 써봅니다. 자, 영화 같은 인생 하면은 떠오르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존 메가피죠. 존 메가피가 최근 트윗을 통해서 미국의 정보국인 CIA가 우리를 잡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지금 바다로 피신한 상태다 라고 트윗을 올리면서 둘 다 총 들고 있죠. CIA가 접근하면은 그냥 쏴버리겠다. 여기 계신 이분이 아마 이제 또 보디가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지금 현재 바다로 피신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당분간은 숨어 지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배고프면 물고기 낚아가지고 먹으면 되겠죠. 하여간이 정말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는 메가피 선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에 관련된 소식 오늘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 전문 미디어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샌프란시스코 소재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분석가가 최근에 그 고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00명이 참여를 했고요. 미국의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 20%만이 리브라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해당 조사 결과를 통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리브라에 대해 반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기적으로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리브라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1%만, 이 페이스북 사용자들 중에 1%만 리브라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해도 엄청난 성공이다라고 전에 누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20억 명의 1%만 잡아도 리브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리브라 관련된 재밌는 짤이 있는데, 미국에서 달러 대신에 속어로 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것은 적벅이다 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리브라를 조롱하는 듯한 1달러짜리 화폐를 편집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은 장난으로 리브라 그리고 마크 저커버거, 저커 마커버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리브라가 조금만 성공을 한다 해도 웬만한 나라들보다는 통화 관련해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세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특정 국가의 백성들이, 시민들이 그날의 법정 화폐를 못 믿고 전부 다 리브라만 들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 다음은 오랜만에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SV 공식 중국 채널을 통해서 2020년까지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 80만 개 규모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모두 프로젝트 지원과 자선 활동에 기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트코인들이 즉각적으로 덤핑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100% 확실한 그런 정보는 아닙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뭐 작년같이 뭐 누가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레이그 라이트 핑계가 나오면서 무차별적으로 비트코인을 던지는 그런 일만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CFTC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번 주 시카고 상품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거래 딜러 계좌와 기타 계좌의 롱숏 포지션이 동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뚝배기를 하도 깨버리니까 이제 나만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동시에 자산 매니저 계좌의 순 롱 포지션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서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불균형으로 인해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었던 뉴스였죠. 미국이 얼마 전에 이론에 드론을 격추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급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 6월 27일 미중 무역전쟁 마찰이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금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급등한 것이 주목되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시장에 안착되는 것은 아닌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착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은 금에 비하면은 애기죠.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탈출할 때 국경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싹싹 털어간대요. 금이라든지 귀중품을 뺐는데 비트코인은 뺏을 수가 없어서 정말 좋다라고 인터뷰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팀 드레이퍼가 운을 뗐습니다. 리브라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비트코인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지속적으로 도입할수록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장점을 더 인식하게 될 것이다. 미국 규제기관은 블록체인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등 기술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아서 해당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서 더 빠르게 발전될까 우려가 된다. 미국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다 애국자예요. 항상 미국이 뒤처질까봐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이제 미국의 양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혁신이라든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를 이끄는 것을 보고, 아, 그래도 이 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치인들은 약간 다르긴 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면은 팀 드레이퍼가 이야기를 한 대로 리브라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리브라는 누르고 비트코인을 오히려 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벡트 이어서 뉴욕 신탁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이라는 호재의 소식입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면은 기존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뉴욕 이용자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복수의 현지 미디어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자산 브로커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커스터디 업무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한 바가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모기업인 아이스그룹 산하의 벡트 선물 거래소 역시 뉴욕 신탁 사업자 라이선스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유치하겠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여러 기관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식시장의 버블이 너무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연준과 자사, 주식 매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은 엄청난 거품이 박살나는 것처럼 크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돈들이 암호화폐로 몰리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증권 회사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죠. 적당히 해먹고 나오려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벡트에 관련된 또 다른 호재 소식입니다. 펀드스트랩, 이 톰리의 회사죠. 톰리 회사의 사이언티스트 책임자가 최근 벡트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벡트 플랫폼은 이번 분기 말 전격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벡트가 개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는 시장의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수요와 흥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벡트 플랫폼 출시 직후 다수 중개업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는 벡트의 출시는 기관 투자자와 신규 암호화폐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이제 신규 자금이 밀려 들어오게 될 수 있다. 이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죠. 정말 딱 이대로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악재도 있죠. 지난 24시간 비트맥스에서는 총 8,500만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가는 미국 금융규제기구 중 하나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비트맥스 조사 영향으로 이 같은 현상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거래소가 미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트맥스가 좀 구린 짓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관련돼서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세력들이 이것도 재료 삼아가지고 비트코인 막 집어 던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호재가 많긴 한데 아직도 이렇게 지뢰가 몇 개 깔려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비트맥스도 그렇고 비트파이넥스도 그렇고 뉴욕 검찰청과 CFTC가 만약에 요놈들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제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만간에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암호화폐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개의 암호화폐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XRP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캐시,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 라고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오스입니다. 이오스도 고점 대비 0.618짜리까지 떨어져서 곧 있으면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캐시랑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펌핑을 정말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하죠.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 있는 이분 워렌 버핏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식은 아니지만은 이 기사 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 대신 아마존에 투자를 함으로써 2억 900만 달러를 손해봤다, 잃었다라고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사실은 돈을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사를 잘 살펴보면은 만약에 워렌 버핏이 이 버크 해셔웨이가 윙클보스나 팀 드레이퍼처럼 5월 15일 기준으로 아마존 대신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감행했다면은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아마존 수익으로 낸 4,1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2억 5천만 달러를 벌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자가 마치 워렌 버핏이 손해를 본 것처럼 놨는데 손해를 본 것은 아니고요. 돈을 좀 덜 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고집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모습은 저희가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 이미 뒤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쥐약이라고 해놓고 그런 행위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겠죠. 부디 그 정도까지 이제 타락한 사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나쁜 놈은 JP모건, 골드만삭스 그 외에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인상 좋은 할아버지, 부디 아침밥으로 햄버거를 즐겨 먹는 그런 동네 할아버지 같은 좋은 인상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과 광고 시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